한 주간 싱가포르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3월 하반기에는 천둥치고 비가 오는 날이 많을 거라고 하는데요. 3월 첫째 주, 둘째 주에도 비가 오는 날이 많을 거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비가 거의 안 왔잖아요. 이걸 믿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외출하실 때 우산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4월 19일부터 병원, 영화관, 사람이 많이 몰리는 쇼핑몰 등에서 트레이스투게더 앱이나 토큰을 이용해서 세이프 엔트리를 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꼭 토큰을 사용해야 한다고 지정되지 않은 곳은 지금처럼 그냥 세이프 엔트리 QR코드를 스캔하고 들어가도 된다고 해요. 알러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가능하다고 합니다. 습진과 천식을 포함한 아토피가 있는 사람들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고요. 하지만 의사하고 상담을 한 후에 예방접종을 하라고 하고요. 항암 화학요법이나 방사선요법, 면역요법을 받지 않은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최근 3개월 동안 치료를 받지 않았고 앞으로 2개월 동안도 계획된 치료가 없는 암 환자들은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 거주하면서 특별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백신 접종을 먼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출장을 꼭 가야 하거나 아니면 유학을 가야 하거나 고국에 있는 가족들 중에 누가 많이 아파서 고국에 들어가 봐야 되는 상황이거나 이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먼저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vaccine.gov.sg 어필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백신을 맞으려면 정부에서 보내준 편지를 가지고 있어야지 신청이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만 60세 이상의 거주자라면은 이런 편지를 받지 않고 바로 vaccine.gov.sg 로케이션으로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신 후에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5명이 법정에 기소되었는데요. MC를 받고도 집에 머무르지 않고 공공장소를 다닌 사람이나 이 MC라는 게 약간 병가 허가증 같은 거거든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나눠주는 거요. 예전 같으면은 이거를 내고 회사나 학교를 가지 않는 용도로 사용했는데 요즘에는 감기 증상으로 MC를 받으면 절대 집에 나가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받고도 바깥으로 나간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걸렸고요. 그리고 열이 났는데 스스로 약을 먹었는데 열이 떨어지지 않고 치료가 안 됐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사지 샵에 가서 마사지도 받고 했나 봐요. 그 사람이 걸려서 법정에 기소되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타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감염병법이나 체제명령 규정에 위반되었다고 유죄 판결을 받는 사람은 $10,000 이하의 벌금과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리생융 총리가 BBC랑 인터뷰를 했는데요. BBC 기자가 총리한테 싱가포르이 중국산 백신을 사용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총리는 우리가 백신을 평가하는 과정에 있다고 얘기하면서 안정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중국산 백신이 통과하면 활용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유능한 과학자, 생물의학연구원, 백신연구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그들이 좋은 백신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무래도 곧 중국산 백신을 접종을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BBC 기자가 중국이나 미국을 선택해야 되는 시간이 오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총리는 그런 시간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밝히면서요. 두 강대국과의 광범위한 관계를 감안할 때 싱가포르이 중국이나 미국 하나만을 선택할 수 없다. 그러긴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마 많은 다른 나라들이 처지가 비슷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 그렇긴 하죠. 그리고 또 기자는 미국이 더 이상 1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느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총리는 미국은 여전히 1위지만 2위가 그리 멀리 뒤쳐져 있지 않다고 미국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미국한테 어떤 걸 바라느냐라고 물어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 지도자들한테 내가 뭐 어떻게 얘기할 수 없다라고 그냥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로컬 학교 방학 기간인데요. 이제 이번 주에 방학 기간이었고 다음 주에 다시 학교를 나가거든요. 보통 로컬 학교들 방학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나갈 수 없으니까 싱가포르 국내 호텔들이 이 방학을 이용해서 호캉스를 하려는 사람들로 굉장히 붐비고 있다고 합니다.
방학 기간 동안에 무사히 모두들 안전하게 잘 방학을 보냈으면 좋겠고요. 개학을 하더라도 코로나가 뭐 더 발생한다거나 이런 일이 안 생기면 좋겠습니다. 14세 학생이 친구들하고 놀다가 몸에 묻은 모래를 털어내려고 바다에 들어간 거예요. 창의비치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사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아들하고 이게 같은 또래다 보니까 이런 뉴스를 들으면 가슴이 굉장히 철렁하거든요. 아이의 명복을 빌고 부모님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싱가포르 학교에서 남학생들이 화장실에서 폭행을 하는 게 비디오에 영상이 찍혀서 온라인에 퍼진 거예요. IT라는 학교에서 발생된 일인데요. 이 가해자가 아이를 마스크를 벗기고 그리고 치고 뭐 욕설도 하고 그랬나 봐요. 그리고 나머지 세 아이들은 이제 그걸 지키고 있었는데 뭐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녹음되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학교에서 퇴학 처리를 당했고요. 나머지 세 아이들은 사회봉사활동 등 계몽교육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 비디오를 보니까 맞는 아이가 굉장히 겁에 질려서 움츠러 있더라고요. 부모님 입장에서 이런 걸 보시면 정말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요. 학교 폭력이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호주는 이르면 7월 중 싱가포르와 트래블 버블을 시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트래블 버블이 시작되면은 뭐 격리 없이 그냥 여행을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협정을 통해서 캔버라 지역에서는 유학생, 출장자, 귀국 시민 등 호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싱가포르에서 2주간 격리를 한 다음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도 얘기를 했대요.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본인 나라에서 2주간 격리를 하고 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을 때 나가는 게 제일 안전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에요. 타이완도 팔라우라는 곳이랑 트래블 버블을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한국, 일본, 베트남과도 트래블 버블 논의 중인데 싱가포르이 아마 가장 먼저 트래블 버블을 또 시작하는 나라가 될 것 같다고 합니다. M블록이라고 싱가포르에서 건물이 오래됐을 경우에 그거를 개발업자가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고 사서 다시 개발을 하는 게 있어요. 개발업자가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콘도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2016년도에 M블록 열풍이 불었는데 다시 또 서서히 조금씩 M블록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다 정부 거잖아요. 그래서 개발업자들이 마음대로 토지를 사서 거기다 건물을 짓거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토지가 없으면 새로 건물을 지으려면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는 데를 산 다음에 그 건물들을 부수고 다시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발업자들이 M블록을 하는데요. 근데 이 M블록을 할 경우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시세에 비해서 2배도 주고 3배도 주고 막 이렇게 했었대요. 근데 M블록을 하려면 그 거주자들의 몇 % 이상이 다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한 콘도에서 2명인가 3명이 모자라서 M블록이 안 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더 많은 보상을 원해서 계속 거절을 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M블록이 또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싱가포르 식품청에서 사태 양념을 회수를 한 일이 있는데요. 고농도의 암 유발 독소가 검출됐다고 합니다. 플라톡신이라는 암을 유발하는 독소는 이 암을 유발하는 것 외에도 선천성 결함이나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해요. 땅콩 곰팡이에서 생기는 독소라고 합니다. 이 제조사가 다른 땅콩 제품들도 만들고 있어서 추가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회사 측은 땅콩을 싱가포르로 옮기면서 화물에다 옮길 거 아니에요. 배를 타고 옮기니까 이렇게 따뜻하고 습한 여건 때문에 생 땅콩에서 플라톡신을 유발하는 곰팡이가 자랐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더 무섭더라고요. 싱가포르 날씨는 항상 덥고 습한데 이런 땅콩들이 배를 타고 오다가 이렇게 곰팡이가 자랄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염려가 됩니다. 또한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는 달걀에서 살모넬라 균이 발견돼서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는데요. 식품청에서는 완전히 익혀 먹었을 경우에는 균이 죽는다고 달걀을 사신 분들은 꼭 완전히 익혀 먹으라고 합니다. 네, 카야토스트 먹으러 가면 세트로 나온 달걀이 다 반숙이라서 꼭 그 달걀들은 안전한 건지 모르겠네요. 싱가포르의 한 태양광 회사가 아마존과 장기 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아마존이 203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를 달성하겠다는 목표가 있어서요. 그것의 일환으로 싱가포르의 태양광 회사랑 협약을 맺었는데요. 40헥타르의 임시 공터에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UOB 유솔라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아시아 전역에서 160기가와트의 태양광 발전을 만들었는데요. 이 정도가 77,200톤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효과를 낸대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1년 동안 17,000대의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은 거랑 같은 효과라고 합니다. 한편 모건 스탠리는 부자 고객들한테 비트코인에 대한 오너십을 가질 수 있는 3가지 펀드를 내놓았는데요. 빌 게이츠가 비트코인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을 채굴하는데 어마어마한 전력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사실 뭐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가 망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온난화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년 후에는 혹시 비트코인이 지구 환경을 망치는 주범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좀 됩니다. 싱가포르에는 래플스 병원, 래플스 호텔, 래플스 학교 등 래플스 이름을 딴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래플스 멍키도 있습니다. 래플스가 200년 전에 발견해서 지어진 이름인데요. 싱가포르에서 발견되는 3가지 영장류 중 하나라고 하는데 현재 싱가포르에 한 40여 마리밖에 안 남았대요. 그래서 이 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하철역 구간을 옮기고 그 규모도 축소한다고 합니다. 작년에 싱가포르에서 태어난 아기의 수가 1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총 사망자는 거의 1세기 만에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의 수백 대의 컴퓨터 서버는 널리 사용되는 마이크로소프트 이메일 서버 소프트웨어의 대규모 해킹으로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수십만 대의 서버가 해킹에 취약해 지난 12월 보고된 솔라윈드 공격보다 더 심하다고 하네요. 혹시 구글에서 이메일 받으신 분 있으신가요? 제가 왜 얼마 전 뉴스에서 구글에서 유튜브 정책을 새로 하면서 뭐 만 몇 세 이하 아이들한테는 부모님이 이렇게 허락을 해줘야지만 뭐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구글에서 메일이 온 거예요. 본인이 뭐 만 몇 세 이상인 거를 증명을 해라. 그러지 않으면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구글 계정에 저장되어 있던 모든 거를 그냥 지워버리겠다는 메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만 몇 세 이상이면 뭐 이거를 클릭하세요 라는 메일이 왔더라고요. 근데 혹시 그게 스팸 메일이나 어떤 악성 코드가 저장된 메일일까 봐 클릭을 안 했거든요. 다른 분들은 혹시 구글한테 이런 메일을 받으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최초로 아트 사이언스 뮤지엄에서 루이비통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112명의 게스트가 초청받았다고 하는데 왠지 중국에서 많이 올 것 같아요. 패션 업계에서 중국이 엄청나게 큰 손이라고 하거든요. 폴란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많아져서 부분적인 락다운을 실시한다고 밝혔고요. 파리도 다시 락다운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감기처럼 시즌성 질병이 될 수 있다는 유엔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아틀란타에서 8명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6명이 아시안 여성이었고 6명 중 4명이 한국계 여성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아시아에 대한 혐오 문제라고 밖에 안 보이는데 아시아인을 폭행하는 사건도 유럽이나 미국에서 굉장히 많아졌고 이렇게 살해까지 일어나고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블랙핑크의 로즈가 싱글 앨범이 발표되자마자 싱가포르를 포함한 51개 이상의 지역에서 이미 아이튠즈 1위에 오르는 등 다수의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했다라는 기사도 있었고요. 로즈의 한 뮤직비디오는 공개된 지 24시간 만에 3,900만 뷰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은 이 로즈의 싱글 앨범을 사려고 미얀마의 한 대학생이 돈을 모으고 있었대요. 용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그 미얀마의 학생이 군부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다가 크게 다쳐서 블랙핑크의 팬들이 그 사람의 쾌유를 기우했는데 결국은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은 미얀마 국민들이 사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빈센조 드라마에서 중국 비빔밥이 나와서 이슈가 된 게 싱가포르 식민도 나왔거든요. 이거는 좀 너무 생각이 짧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제작사 측에서는 돈이 많이 필요해서 그랬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하필이면 이 시기에 한복이나 김치 같은 것도 본인들 거라고 주장하는 이 시기에 중국 비빔밥을 영웅 드라마에다가 내보낸다는 게, 그것도 한국 드라마에서 내보낸다는 게 참 어이가 없습니다. 방탄소년단이 그래미 어워드에서 상을 받지 못했죠. 그러자 다음날
예전 그래미 어워드 편집장이 트윗을 올렸는데요. 예전에도 방탄소년단에 대한 기사를 올리면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차지하고 큰 반향을 일으켜서 음악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탄소년단에 대한 기사를 잘 안 올리려고 했었대요. 그때는 왜 그랬나 싶었는데 이제는 그 이유를 알겠다며 그래미를 꼬집었습니다. 그래미 어워드에서 방탄소년단을 제일 마지막에 출연시킨 것도 그들의 팬덤 힘을 알기에 시청률을 위해서 그렇게 방탄소년단을 이용한 거라는 비판을 방탄소년단 팬들과 음악 비평가들로부터 받고 있는데요. 심지어 인종차별적이라는 얘기까지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탄소년단의 축하 무대가 그래미 어워드 시상식보다 훨씬 많은 라이브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미나리가 오스카상 후보에서 나무주연상을 포함해서 6개 후보에 올랐다는 기사도 있는데요. 최우수 감독상, 나무주연상, 여우조연상, 최우수 작품상, 최우수 각본상, 최우수 음악상 후보에 올랐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하세요.